삼시가 되지 않으려는 발버둥 어떻게 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걸까요, 이담 아나운서? 삼식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하. 그 삼식이라고 하면요, 하루에 3끼를 집밥으로 모두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을 반푼 남자죠. 네,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3끼를 꼬박꼬박 그냥 집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차리지 않고 이제 아내가 해주는 3끼를 모두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고 보통 이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정말 반큰 대박. 네, 네.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삼식이가 되지 않으려는 사람은 네. 바로 배우 이병준 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데뷔 41년 차 바로 이 배우 이병준 씨인데요. 네. 중저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죠. 40년 동안요, 무려 1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을 했고요. 진짜요? 정말 다작 배우세요. 연극은 물론이고 뭐 뮤지컬,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장르를 넘나드는 정말 연기의 신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이병준 씨가 워낙에 성실하대요. 그래서 연기 연습하고 대본 연습할 때도 남들이 10번 할 거 100번, 200번 하시는 진짜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기 연습만 성실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관리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신다고 해요. 어허. 이병준 씨가 네. 지금 61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몸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와. 사진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헬스장 있죠. 네.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일주일에 무려 7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매일 가는데요. 일주일에 7일이면 절반 가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7일 매일 가는 거죠. 매일 가는데 매일 간다고요? 매일 가는데 헬스장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무려 3곳을 등록해놨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뭐 헬스장 한 곳 또 회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3곳을 다닌단 말이에요, 헬스장을.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웨이트 하세요? 러닝머신만 한 4, 50분 가벼운 거 들고 무거운 걸 못 들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는 채웁니다. 저는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가 한 3곳대요. 여기는 하루는 왕십리, 하루는 잠실점, 하루는 대치점. 왜 그렇게 이렇게 나눠요.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주차가 3시간. 그리고 주차비 때문에. 그 3시간 하다가 필 받아서 운동 더 하고 싶어도 주차비 때문에 나와야죠. 아, 주차비 때문에. 나와야 돼. 집에서 그냥 피트니스를 하시는데 집에서 네. 딱 안 되지. 왜냐하면 안에 계시는 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끼도 힘든데. 뭘 좀 챙겨주니까. 챙겨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사명감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침을 먹으면 다 봐줘야 돼.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언뜻 들으면 참 아내분을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내분이 밥 차리는 걸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내분을 위해서 밥 차리면 본인이 차리면 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TV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삼식이를 모시고 사는 아내분들 되게 부러워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네.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헬스장을 옮겨 다니는 이병준 씨 모습 보고 굉장히 부러우실 텐데요. 네. 근데 이병준 씨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남성적인 풍미가 이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애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아내에게 이렇게 잘 맞춰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영상이요. 이 촬영 장소가 곱창집이에요. 곱창 식당인데 그런데 이 이병준 씨 같은 경우는 이 촬영 전날 그리고 그 전날에도 이틀 연속 소곱창을 먹었다라고 해요. 근데 소곱창이 맛있기는 하지만 사실 연달아 먹기엔 조금 느끼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3일 동안 연달아 먹었냐? 그 이유가 아내를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곱창을 좋아해서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여러 번 먹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식당에서 굉장히 깨끗한 화로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촬영 같이 했던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니까 놀랬는데 이병준 씨가 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화로가 저희 집에서 제가 설거지할 때 느낌과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자신이 애처가라는 것을 또 한 번 어필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티를 팍팍팍 내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이병준 씨인데 세상에 아내한테 비밀스러운 게 있었대요. 대체 뭐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네. 선물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이게. 우와. 제가 아주 복고풍으로 고속도로 감성, 네, 그런 감성. 휴게소 감성. 네. 요게 진짜 레트로 폰트를 이렇게 따라하신 거잖아요. 사랑을 일부르는 예. 새로운 이야기. 땡땡이 원피스가 이게 굉장히 이병준이 사연이 있는 부른 겁니다. 이거. 어떤 노래 좀 들려주세요.
노래를 그럼 제가 조금 불러드릴까요? 네네네. 어제도 보았네, 오늘도 보았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당신의 향기가 그리워지는 그때로 나의 꽃향기. 이 노래가 무슨 내용이에요? 땡땡이 원픽스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에 대한 얘기고 네. 제가 한눈에 뿅 간 얘기입니다. 형수님. 네, 아니요, 형수님은 아니고 처음 봤을 때 딱 서 있는 모습이 나시의 원피스인데 땡땡이 무늬의 하얀 원피스를 처음에.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땡땡이 원피스. 그럼 형수님도 아시는 부분이고 그거를. 몰라야죠. 혹시 이것 때문에 집에 못 들어가고 계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박 사건, 아내분한테 비밀이었던 게 지금 폭로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연기하랴, 운동하랴, 뭐 바쁠 텐데 언제 또 앨범까지 낸 거예요. 앵커님, 사실 제가 속마음을 털어놓자면 제가 이병준 씨의 열혈한 팬입니다. 아, 그래요? 2007년에 복면다로라는 영화에서 이병준 씨가 트로트 가수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복면단어? 그런데 거기서 다리 찢기를 하세요. 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니까 사실 가수 역할로는 등장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실제 가수로 앨범을 발매하신 겁니다. 이제 금방 나왔던 그 곡 바로 땡땡이 원피스라는 곡인데 직접 작사가로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연이 있다라고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한 소녀의 모습에서 시작된 첫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녀에 대해서 설렜던 마음 이런 걸 굉장히 중견 배우답게 아주 섬세하게 풀어냈는데 그런데 아까 반전이 있었죠? 아내가 알면 곤란하다. 이런 또 재밌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그러면 사실 이종근 평론가님 전현무 계획을 그 예능 프로그램을 못 보셨던 이병준 씨의 아내분은 혹시 지금 뉴스파이터 보시다가 딱 걸려서 당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본방은 피하셨을 거예요. 본방은 딴 거 막 채널 돌리다가. 근데 뉴스파이터가 이거 완전히 폭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 꿈이,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자 하는 꿈이 이병준 씨가 가수도 아니었고요. 배우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뜻밖에도 목사였다고 합니다. 최재범 교수님 좋아하시겠네. 네. 그래서 목사 역이 딱 나왔을 때 네. 정말 막 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와. 했대요. 대본에는 네. 교회 신도들 앞에서 기도한다. 아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기도를 그냥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막 애드립을 넣은 거예요. 아, 방언 진짜 터졌네, 방언 목사처럼. 터졌어. 네. 그래서 혼신의 연기력을 이렇게 펼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병준 씨 진짜 130편도 이렇게 출연들 하고 네. 뭐 연극, 드라마 모든 데서 활약을 해서 처음부터 화려하게 출발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해요. 처음에 서울에서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가 5만 원인 방에서 자취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집에서 자취를 한 게 아니라 방에서 자취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집 옆에 지어진 간이 공간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 2명 들어가서 누우면 완전히 더 이상 누울 수도 없는 작은 방이었고 연탄불로 해서 가스도 많이 맞기도 아이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과거이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이병준 씨를 키운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갑자기 이병준 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진짜 엉뚱한 궁금증이 생겨났어요. 남편 이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삼식이 생활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경우가 지금 왕왕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혼 소송 중에 삼식이 문제로 상담을 해온다. 꼭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왕왕 있긴 있습니까? 삼식이 문제가 이혼 소송의 본질적인 요소로 대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저러한 불만 사항을 표출하다 보면 그중에는 격가지로 밥을 꼭 집에서만 먹는 남편의 모습이 들어가는 경우도 그래요? 흔히 있습니다. 물론 주된 사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얻을 것만 얻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론되고는 하는 사항이긴 한데 이와 같은 사정들 실제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만 의존하는 남편의 성향이 결국은 이혼 사유로 본질적으로 대두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로 하여금 이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부수적인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병준 씨처럼 삼식이 안 되려고 나오는 것도 괜찮지만 예전에 광고 카피처럼 일요일엔 내가 무슨 요리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말이라도 아내분을 위해서 요리,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병준 씨의 노래도 대히트 나기, 대박 나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